돌베개 출판사의 대표 한철입니다. 40년 가까이 책 만드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책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신영복 선생님의 모든 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출판 인생에서 가장 큰 영예이자 긍지로, 자부심으로,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나무야 나무야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원래 1995년부터 96년까지 중앙일보에 선생님이 연재하셨던 글을 묶은 겁니다. 연재 후에. 당시에 연재할 때 선생님의 제안으로 그 선생님과 선생님의 국내 기행에 함께 하면서 제가 자료 조사도 좀 도움을 드리고 또 취재에 함께 이렇게 도움을 드리게 이제 되면서 그 여행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생님과의 좋은 어떤 그런 여행 기억들도 가지고 있고, 바로 이제 그 책을 연재 후에 바로 이제 책으로 저희 돌베개에서 냈고, 바로 이제 이 책을 낸 걸 계기로 해서 이후에 선생님의 모든 책을 저희가 내게 되는 하나의 그런 특별한 인연의 계기가 되었던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골랐습니다. 이 책은 선생님께서 감옥에서 풀려나오시고 난 다음에 내신 첫 번째 책입니다. 감옥에서 20년 동안 복역하시다가 1988년에 나오셔서 한 7년여 동안 거의 칩거를 하시다가 이제 그 칩거를 끝내고 이제 국내 여행을 여기저기 다니시게 되었는데요. 그 사실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출소의 어떤 가장 큰 의미는 독보라고 합니다. 독보. 혼자 걸을 수 있는 것, 혼자 걷는 것. 감옥에 갇혀 있으면 혼자 마음대로 걷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바로 혼자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다닐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선생님께서는 그 7년에 나오신 지 7년 뒤에 칩거를 마치고 가슴 설레는 해방감으로 우리 국토의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25편의 그런 기행 에세이를, 성찰적인 기행 에세이를 엽서 형식으로 연재를 하셨고, 바로 그것을 묶은 책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꼭지의 글을 골랐는데요. 조금 깁니다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엽서를 들고 먼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통일전망대를 찾아왔습니다. 태백산에서 시작하여 굽이굽이 천리길을 이어온 한강과 마식년 산맥에서부터 500리를 길을 흘러온 임진강이 서슴없이 서로 몸을 섞으며 바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길을 따라 강화도의 월곤리에 있는 연미종으로 왔습니다. 마침 밀물대를 만난 서해의 바닷물이 강화 해협을 거슬러 이 두 물을 마중 나오고 있었습니다. 드넓은 강심에는 인적 없는 유도가 적막한 DMZ 속에서 잠들어 있고, 기다림에 지친 정자가 녹음 속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강안을 따라 강화의 북쪽 끝인 철산리 언덕에 올랐습니다. 이곳은 멀리 개성의 송악산이 바라보이고 예성강물이 다시 합수하는 곳입니다. 생각하면 이곳은 남쪽 땅을 흘러온 한강과 휴전선 철조망 사이를 흘러온 임진강, 그리고 분단 조국의 북녘 땅을 흘러온 예성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파란만장한 강물의 역사를 끝마치고 바야흐로 바다가 되는 곳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일깨우는 곳입니다. 멀리 유서 깊은 벽난도의 푸른 소리, 새 강물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곳 철산리에서 바다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띄웁니다. 당신이 내게 강물을 생각하라고 하듯이 나는 당신에게 바다의 이야기를 담아 엽서를 띄웁니다. 바다로 나온 물은 이제 한강도
임진강도 예성강도 아닌 바다일 뿐입니다. 드넓은 하늘과 그 하늘의 푸름을 안고 있는 평화로운 세계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강물을 사랑하는 까닭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강물은 고난의 시절입니다. 강물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물이 돼 엎어지고 갇히고 찢어지는 고난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 유역은 삼국이 서로 창검을 겨누고 수없이 싸웠던 전장입니다. 지금도 임진강은 휴전선 철조망의 옆구리를 핥힌 몸으로 이곳에 당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강물의 시절은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도도한 물결에 표류해온 우리의 불행한 현대사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존엄이 망각되고 결의의 삶이 동강난 채 증오와 불신을 키우며 우리의 소중한 역량을 헛되이 소모해온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 철산리 앞바다에 이르러서는 암울한 강물의 시절도 그 고난의 장을 마감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이제 더 이상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바다가 됩니다. 달려야 할 목표가 없다기보다 달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은 부질없었던 강물의 시절을 뉘우치는 각성의 자리이면서 이제는 드넓은 바다를 향하여 시야를 열어나가는 조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강물의 치열함도 사실은 강물의 본성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엄준한 계곡과 가파른 땅으로 인하여 그렇게 달려왔을 뿐입니다. 강물의 본성은 오히려 보다 낮은 곳을 지향하는 겸손과 평화인지도 모릅니다. 강물은 바다에 이르러 비로소 그 본성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며 가장 평화로운 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물이고 평화로운 물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늘로 오르는 도약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목표를 회복하고 청천 하늘의 흰 구름으로 승화하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방법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최후의 목표로서의 평화입니다. 평화는 평등과 조화이며 평등과 조화는 갇혀있는 우리의 이성과 역량을 해방하여 결의의 자존을 지키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함으로써 자기의 이유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자유 그 자체입니다. 네, 저는 지금 파주 출판도시 교화라고 불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20여 년째 살고 있습니다. 교화라는 말 그대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고 북녘땅이 바로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보이는 곳입니다. 한강과 임진강이 여기서 만나서 그 조광이 되어서 바로 강화도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이 파주는 바로 분단의 현장이자 통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앞에 자유로로 얼마 전만 해도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의 발걸음들이 분주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이 새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가 최악의 어떤 최악의 어떤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예전의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시대 착오와 어떤 역류의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하고자 이 선생님의 이 글을 다시 꺼내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고 함께 많이 얘기하고 또 주창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복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 참 많이 그립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비록 계시지 않지만 이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책을 보면 됩니다. 책 속에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의 책 속에, 글 속에 바로 선생님의 정신이 살아계시고 엄연한 말씀이 있고 선생님을 따뜻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영묵 선생님 남기신 책들 열심히 많이 읽고 사랑하면서 선생님을 꼭 더 다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